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12포인트, 0.64% 상승한 2063.0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내린 621.7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금융투자 차단 검토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등의 이슈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 관련 투자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서긴 했지만 이미 시장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그리고 경계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는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10월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 그리고 미국 연준의 발언들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분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요.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세였다가 빨간불을 켜면서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 수급을 좀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좀 했고요. 네네네.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기분 이렇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기관들이 뭘 샀는지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손 놓고 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오늘 상승 종목이 뭐 마지막에 좀 늘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한 340개 정도, 하락 종목이 400개, 470개로 오늘은 완전한 하락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총 상위주만 독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곧 내일부터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긴 명절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시아 증시에 대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큰 장이 아주 쉬기 때문에 다른 그런 동아시아 또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좀 쉬어가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분위기처럼 일단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흐름 자체는 뭐 꺾였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의 조정 후에 저는 10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있고요. 북한과 미국과의 그런 그죠? 협상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2,000원 정도 쯤에선 저점이 형성이 되고 또다시 올라와서 연말쯤에는 2,100, 2,200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조금 투자 비중을 좀 줄여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맨 처음에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파르게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장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0.82% 하락에 멈추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HLB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도 전체적인 제약주에 대한 분위기는 살아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약주 투심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뭐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HLB 인상 3상 성공이라는 가장 큰 호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개선되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코스닥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기존에 뭐 지난주까지 움직였었던 테마주들이 거의 일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탄력도 거의 좀 더딘 흐름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일부 종목에 하나 상승을 제외하고서는 흐름 자체는 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5분봉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장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이제 이전에 HLB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 잠깐 잡아줬어요. 그것도 딱 5분 동안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거의 1시간가량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HLB 자회사들 이제 움직임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에서의 다시 한번 개선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HLB 흐름들을 잠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10시 이후 지나고 나니까 5분봉을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닫아주는 모습들 보이시죠? 일단 이 HLB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 업종의 코스닥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시 이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반등은 해줘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하루만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제 투심 개선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오늘 이제 셀트리온의 움직임들도 좀 더뎠고,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9%대에 좀 조정을 받아주고, 신라젠도 8%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달 또 미국 FDA와 또 사전 미팅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게 또 시판 허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황 개선이라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성의 테마주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뭐 앞에서도 정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국의 국경제 장기 휴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주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정말 짧게 구간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규모가 큰 업종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제약바이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 전략을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화천기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고요. 더욱더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24.87%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87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네. 주말 사이에 또 뜨거웠잖아요. 관련 집회가 또 서초동에서 하고 그쵸. 막 그랬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한쪽은 이제 찬성이고 한쪽은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맞불 집회도 일어났었고, 최근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게 되면은 그럼 뭐 검찰 조사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도 약간 이제 조국 장관의 편에 서서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이쪽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 실제 수혜주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알려진 다른 종목들보다도 화천기 혼자만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장관 임명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정부에서 내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고, 분명히 공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이 종목은 너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슈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종목들은 여기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6,000원대에서 7,000원 사이에 우리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올라가더라도 위쪽으로 이제 약간 좀 벽이 제한될 수가 음.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투자하기는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이슈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아하.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악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HLB요? 네, 일단은 뭐 언급은 한 번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가지고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황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뭐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기대감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되면서 좀 연기 소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는 또 신라젠의 움직임들도 악재가 또 나오면서 또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흐름들. 그래서 이번에 HLB의 이 임상 3상 성공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좀 개선이 되지는 못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HLB에서 이번 달 말일에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또 사전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효능에 대한 부분들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내년 이후에 또 시판을 할 수 있는지 그 허가를 또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B의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FDA 승인과 그리고 앞으로 또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 결과에 따른 그 결과물이 이제부터가 좀 그 제약바이오의 이 방향성을 만들어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HLB의 주가 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상한가와 임상 정말 좋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한 달가량은 제약바이오 업종들 다시 한번 체크는 계속해서 하시면서 좀 종목들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투심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매수일은 바로 오늘이었고요. 목표가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고가가 11,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5% 가까운 또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오늘이 매수일이어서 음봉이 딱 띄워주길 원했는데 또 장 중반에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쫙 펼쳐주었던 제로투세븐입니다. 내일부터 국경절이잖아요. 1일부터 7일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오늘이 9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국경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움직임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 이런 소비주에서 이제 시간의 거래 종목에서도 화장품주들의 반등폭이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을 주도를 하지 않았지만 내일장부터 시작해서 움직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로투세븐 화면 통해서 차트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방송을 출연을 해서 이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11,000원대까지 눌리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주가가 많이 눌리면 많이 눌릴수록 그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최저가에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눌림 폭이 작았을 때는 이제 시초가에 근접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뭐 움직임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주셔야겠지만 12,000원대와 12,500원에 대한 매물대 이 구간은 1차적으로 한번 매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주에 출연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제로투세븐은 일주일, 이번 주만 가져가는 음. 종목이라고 단기로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소비주 관련도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산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8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2% 상승을 하면서 1,54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들 계속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거는 확인되실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앞전에 보여드린 그런 제로투 세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업황을 보면서 종목을 보유를 하는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수산중공업의 주가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게 히든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에서 이제 무료 방송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대를 조금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500원에 대한 값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서 일단은 1,500원 오늘 저가가 1,505원이죠. 일단 이제 내일 장 초반 시초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내일장 1,600원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비중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축소만 해주시고 일단 아직은 이번 주의 움직임이 크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에서 제한적인 하락,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가장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움직임을 봤을 때도 증시의 움직임과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 소비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정치적인 뭐 테마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에 의한 반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업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종목들 이제 증시를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일 장 초반에 움직임에서 1,600원 가격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중 축소 전략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적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매수일은 9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오늘 또 빠졌습니다. 3.73% 하락을 하면서 1,550원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쫙 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아래로 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초록뱀이요. 올라갈까요? 이게 또 이제 뭐 뱀처럼 이렇게 막 꿈틀꿈틀 거리는 네. 그런 건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재료는 내년에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방탄소년단 드라마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사실 장기로 보신 분들께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드렸을 때 전략은 1,600원 이탈 시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요즘 증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돼지열병이나 이쪽 쏠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소외된 것이 있어서 좀 억울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금방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가에 매도하지 못하고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일단 화면 좀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추가 하락이 좀 나왔어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은 뭐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부담되는 게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환사채 물량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환사채 물량 지금 예상된 물량이 한 8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거래량만 300만 주가 나오는 종목인데 8만 주 물량이 나와도 영향을 이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그냥 지수가 많이 밀려서 떨어진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드렸던 전략 그대로 2,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픈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2.77% 상승을 하면서요. 3,3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이렇게 차근차근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근차근 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정계 복귀할 수 있다고 이제 네. 저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네, 또 맞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또 10월이잖아요. 10월에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더 가져가도 되겠죠? 네, 기억 잘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정치 관련 뉴스가 진짜 많이 네,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주 다 올라간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정치인 관련주를 보기에는 숨겨진 재료가 너무 아깝단 말이죠.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예정되었던 우리 10월 달이 곧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좀씩 살짝 이제 올라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홍정욱 딸이 이제 뭐 마약 관련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도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지 않나라는 게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 좀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엮어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도 현재 뭐 제가 저번에 저럴 때 목표가가 3,500원으로 되게 짧게 드렸기 때문에 뭐 100원 올라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잘 견디면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이번 주에 실패하면 그렇죠. 이제 다 확산될 수도 퍼지는 있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좀 전에도 지금 뉴스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금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화성까지요?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네. 사실 강원도가 점령되고 지금 경기도 내려왔고 지금 이제 충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대규모의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처분된 그런 돼지 수량 자체가 지금 뭐 1%,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중부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는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테마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장기적으로 저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주 만약에 잘 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곧 태풍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저는 좀 지금 꼭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하락한 모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쪽으로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산물이 가지고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또 돼지 열병과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돼지고기가 네. 지금 문제가 되니까 사실 다 수혜예요. 뭐 해산물부터 소고기부터 그죠? 다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수산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이죠?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제 가서 우리 한국에서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지금 바닷물에 그냥 쏟아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한국이 이제 공론화를 했고 또 그 위원회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일본이 또 도쿄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사이익을 얻는 수산주 쪽이 지금은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수산주 쪽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아까 좀 예비 종목들이 몇 개 좀 나오더라고요.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는 아까 화면에 우리가 수산 관련된 종목들이 짜르륵 나오긴 했거든요. 뭘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다 해당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추려봤어요. 일단은 이제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동원수산, 뭐 신라 SG, CJ 시푸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주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폭도 또 다시 한번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부 단기 바닥도 형성을 하고 재료까지도 만들어지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를 받기도 쉽고 재료를 만들기도 쉬운 종목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신라 SG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대체품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뭐 소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산식품도 이제 유통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라 SG의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000원 부근의 매물대 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단기 반등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동원수산 신라 SG 정도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수산 신라 SG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매물대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 그걸 딱 네. 뚫고 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거래 없이 조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린 조정이 나오면은 네. 이건 이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 이제 거래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뭐 낙폭은 컸지만 네네. 실상 나간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차트 모양을 좀 이제 보려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그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신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빠지냐 하고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거래량이 얼마 없네 그러면은 조만간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어떤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가져왔던 화천기기 같은 종목들로 예제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주봉 차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때 한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뭐 100%씩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도 거래량이 이때보다 적으니까 곧바로 또 시세를 어느 정도 끌어주면서 반등을 좀 크게 한 것처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시세를 한번 크게 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보인다이기 때문에 수산주 중에서 이러한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아까 네.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동원수산 그리고 신라 SG를 추리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 안에 정답 있어요? 둘 다 좋은 종목은 맞아요. 다 네.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없어요? 그럼 네. 다른 수산주에서 찾아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미세먼지요. 오늘 하늘이 약간 뿌옇더라고요. 그거 미세먼지 온 거예요? 초미세먼지죠. 어.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날씨가 네. 이제 가을로 또 접어들고 네네네. 환절기하면 항상 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제 음. 마스크도 있고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일단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있으면 정말 기관지 약한 사람들은 정말 쥐약이고 너무 힘든 맞아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방송국을 오면서 잠깐 창문을 여는데 너무 답답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 들고 음. 일단은 계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가볍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미세먼지가 좀 극성을 부릴 때 항상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었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그거는 이제 그 유아용품 마스크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테마 준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계절주에서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나 이 종목은 한번 공략을 해봤어 하는 종목이 될 거니까요. 일단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미세먼지가 오면은 쭉 올라가는 그런 200%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군요. 네, 일단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과 움직임, 시세가 조금 비슷하고 흡사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 종목 하면 이전에는 미세먼지, 뭐 마스크 몇 겨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끼면 너무 극성이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은 정말 밖에 나가고 뭐 외출하기가 너무 힘든 맞아요. 시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제 시야를 너무 좁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 테마라고 해서 마스크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테마 그리고 이런 패턴이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반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세먼지와 그리고 정부 정책주와 맞물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하는 시기가 올해 초였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서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죠, 8월 달에. 근데 점진적인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27,000원대까지.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에서도 이전에 200%의 상승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 100% 이상은 다 갔었던 종목. 이거는 이제 계절 수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시청자분들께서 대지열병 테마주들 공략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종목도 뭐 백신도 없는데 백신 종목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대체 품목이라고 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테마가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미세먼지 테마, 그리고 계절주, 그리고 이전에 상승 이력이 가장 강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 전문가님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상승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 가장 강했다라는 것은 미세먼지 관련된 대장주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하자마자 바로 크린앤 사이언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예제로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까요? 마스크에 국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했으니까 마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마스크를 일단 뺐고요. 마스크 관련주가 사실 오늘 벌써 올라갔어요. 한번 맞아요, 시세를 맞아요. 줬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외한 다른 걸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초에 4,000원짜리 주식이 1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뭐 3배가 좀 안 되게 급등했었죠. 하츠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츠 하면은 또 우리 또 가정용 그런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이제 가전제품 회사이기도 하고요. 시세도 엄청나게 많이 났었고 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 최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의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실적인데 올해부터 실적도 개선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종목을 보자면 두 번째로는 KC 코트레일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질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초 작년 말에 우리 중국이랑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공장이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 이런 또 법안이 또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서의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KC 코트레일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마스크나 그런 뭐 호흡기 이런 쪽으로나 단순한 걸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종목이라고 볼 때는 저는 KC 코트레일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고요. 주가도 작년에 3,000원대 머물러 있던 종목이 올해 1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시세를 준 바가 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봤던 하츠랑 두 번째 KC 코트레일 두 종목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분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월봉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종목 두 종목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가지고 나올까 이제 두 종목도 이제 그 후보군에 있었는데 일단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세먼지 테마 중에도 충분히 이제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크린앤사이언스 월봉과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크린앤사이언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힌트에서 월봉 삼각수렴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거는 크린앤사이언스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삼각수렴 진행 상태, 이거는 월봉상의 삼각수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이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삼각수렴 이 패턴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절주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매출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하면 이제 미세먼지 하면 이 종목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계절 수혜주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위닉스 아닐까요? 위닉스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쭉 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츠. 그다음에 웰크론, 위닉스 이렇게 와 있고요. 우리 적분 전문가님께는 수산중공업이 아닐까요? 라면서 눈웃음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조오양 하면서 오늘 앵커님 화장 잘 먹었어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더욱더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사조 오양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자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하나 네. 있습니다. 아까 수산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수산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이제 건설 장비 회사입니다. 음. 지난번에 양기비 전문가님 방송하신 거 잘 안 들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수산 중공업 아니고요. 네, 사조 오양이라는 우리 오양맛살 아시죠?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원조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되겠는데요. 다른 수산주들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주가가 지금 요즘에 뭐 그 관련된 종목,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어요. 시세도 많이 낮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세가 많이 나서 뭐 지금 막 과열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 뭐 나머지 뭐 사료 같은 건 좀 빠져 있고 수산주도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시간의 거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기회를 잡으면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첼시스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벌써 연초 대비해서 그죠? 700원짜리가 뭐 5,000원까지 가 있으면은 갈 때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닭고기 마니커 같은 경우도 연초 800원짜리가 1,7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조 오양의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 가격이 한 8,000원,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정받고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죠? 일본 그 수산물 이런 거 규제하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없는 조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 거래량 많이 나왔죠. 이번 주 거래 없는 조정 받으면 이번 주에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9%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의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음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적정 매수 단가 잘 잡으신다고 하면은 일단 내일장 빠지면은 9,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분할 매수를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고요. 위쪽으로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최근에 올라갔던 12,000원까지 저는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잘 음봉매에 서셨다가 나중에 급등 양봉 나오면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사조 오양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제가 오늘 우리 또 마음이 통했잖아요. 아까 제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또 그 종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TV 방송에서는요, 가격 전략이 무료 방송하고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차트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주가를 조금 더 아래 단가에서 좀 책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잠깐 참여하셔서 가격 전략만 받고 나가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내일장 시초가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계절주기 때문에 지금 환절기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봄, 가을 하면 미세먼지를 빠뜨리고서는 또 지금은 참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테마주도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갈 종목 다 갔어요. 그러면은 다른 테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테마는 계절에 맞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부터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 반부터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제가 뭐 종목명이라든지 이제 투자 포인트라든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계절주들 다시 한번 다 나열해서 시청자분들 이해를 시키도록 할 테니까요. 뭐 제가 보유한 종목 제가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할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주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 요 계절 종목들 한번 공략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고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의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세월이 네. 또 이렇게 빨라요. 이제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네.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10월 이제 준비 잘하셔야 네. 이제 연말 그리고 맞아요. 내년 한 3월까지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되게 중요한 시점을 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트럼프 대선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또 해외 뉴스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의 재료에만 집중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좀 증시의 침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 IT를 비롯한 종목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가 저는 정말로 우량주나 대형주나 이런 거 사실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때문에 혹은 미국, 중국 사이가 안 좋아서 트럼프가 탄핵된다 그래서 트럼프 탄핵이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번 주에 저는 꼭 편입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두 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우리 연말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실적주들 공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9월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분기상으로 3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내일부터 4분기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3분기 실적 예상 잘 나오는 기업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노리시는 분들께 실적주를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계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이번 주 소비 시즌에 이제 뭐 중국장 장기 휴정에 따른 국내 증시 변화에 주목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도 소비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단기 고점 형성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추가 상승 시세가 나올지 그게 아니면 이제 주가 조정으로서 정말 바닥주를 공략을 해야 될 시기가 나올지 그건 이번 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들이 뭐 하루 건너면 또 하루의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혼자서 뭐 투자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 반에 또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참여하셔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좋은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